법률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힌다. 서정옥의 법필 소세. 오늘은 이제 일제의 심장을 쏜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의사의 일대기와 평가를 보기 전에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려순 감옥에서 쓴 한시를 하나인데 살펴보고 그 일대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시는 이제 교도소에서 옥정에서 쓴 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본이 1972년에 보물로 지정된 이런 이제 시입니다. 시 내용을 보면 동양대세 사묘현 유지남아 기안면 화국 미성 유강계 정약 불계 진가련 이런 데 것인데 한 구절씩 보면 동양대세 동양의 현 상황 대세를 생각하며 아득하고 이 묘는 이제 아득하다는 뜻입니다. 아득할 묘 현은 이제 검다 어둡다죠. 동양대세를 동양의 현 상황을 생각하며 아득하고 어둡거니 동양대세 사묘현 유지남아 뜻이 있는 사나이 어찌 기자죠. 기안면 어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는가. 평화 미성 화국 평화시국 평화롭다는 뜻이니까 화국 평화시국을 미성 못 이룸이 유관계 이리도 이게 비분관계할 때 관계 슬픈지고 그 다음에 정약 불계 정약 침략 전쟁이 불계 고치지 않으니 진가련 진짜게 참으로 가엽도다 이런 데 뜻입니다. 결국 이제 교도소에서 사형 집행 직전에 쓴 이게 시입니다. 동양 현 상황을 생각하니 아득하고 어둡다. 뜻있는 사나이 어찌 편한 잠을 이루겠는가. 평화로운 시국을 못 이름이 이리도 비분관계 슬픈지고 일본이 정약 침략 전쟁 고치지 않으니 참으로 가엽도다. 이런 데 의사의 시입니다. 의사는 이제 원래 문무를 겸비한 분이기 때문에 한시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보물로 지정된 72년에 지금 이제 남산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도 있죠. 이게 다 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쭉 한번 이게 일대기를 개관하고 그리고 이제 평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린 시절 안중근 의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안중근 의사는 이제 1879년이죠. 국군이 완전히 쇠퇴해가는 망해가는 거죠.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주.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의 양반 지주 집안이죠. 향반 우리 시골의 양반 지주 집안에서 상당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아버님이 태어났고 어릴 때 이름은 이제 북두칠성에 감흥했다. 북두칠성이 7개니까 몸에 점이 7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칠 안응칠 이게 아명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부친이 유명한 이제 안태훈 이분은 이제 시골의 전형적인 양반 진사였죠. 그런데 보통 시골의 양반들이 좀 이게 보수 유림이 많은데 이분은 오히려 나중에 천주교를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근대적인 신문물 이걸 많이 수용한 상당히 개화적인 사고를 가진 이런 데 깨어있는 이런 데 분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집안이 갑신정변 후에 이제
해주를 떠나서 이제 그 신천군의 청계동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청계동 신천군이죠. 거기서 이제 그 안중근 의사는요, 상당히 그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유학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이제 주로 총을 쏘는 말타기나 활쏘기, 총, 이런 이제 그 호연지기를 길렀는데 상당히 그 명사수입니다. 사격술이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 그 사살할 때 총알 이게 6발을 원하는 데 다 맞춘 그 정도로 이게 명사수로 이름을 날린, 한마디로 이게 문무를 겸비한 이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요, 보통 이게 동학농민전쟁, 지금은 이제 우리 동학전쟁하면 상당히 역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동학은 이제 그 반외세, 반봉건, 지금 상당히 우리 그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당시에 이제 그 황해도에서 동학이 났죠. 그때 우리 백범 김구, 이번에 이게 동학입니다. 동학을 신봉한. 근데 그 동학 농민전쟁이 나니까 오히려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는요, 오히려 이게 동학군을 토벌하는, 아마 이제 그 동학이 반외세고 안중근 의사 집안은 이제 주로 개와 문물을 받아들인 이런 이제 분위기 때문에 아마 이제 가부, 그때 경장, 가부 내각, 이런 이제 그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동학 토벌을 한 이런 이제 그 인연이 있습니다. 실제 그때 이제 백범 김구도 동학군에 접촉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적이지만 인연을 맺게 되는 그런 이제 인연이 형성되는 거죠. 실제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집안은요, 대부분에게 1897년 대부분에게 천주교의 일가족이 다 입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렘 신부로부터 의사도 이제 그 영세를 받게 되죠. 빌렘 신부로부터. 그리고 이제 그 세례명을 받는데, 세례명은 이제 그 토마스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 도마라고 그러죠. 도마. 예수님의 이거 12제자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수의 음성만 듣고도 부활을 믿고 이렇게 하는데, 도마는 이제 그 보통 우리 영어로 하면 의심 많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게 예수님 몸을 이렇게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을 만져본 유일한 사도가 아니냐. 몸을 만지면서 그 예수님이 그러죠. 나를 이게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게 신앙이거든요. 안 보고도 이게 믿음, 이게 신앙인데, 근데 도마는 일단 예수의 몸을 만져본 유일한 사도다. 그러면서 이게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이게 로마에서 순교하지만, 도마는 이제 인도 쪽으로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의 사도로서 숭배하고 나중에 순교받는 이게 도마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영세명이 토마스, 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먼저 이제 의사가 의병 전쟁을 하기 전에 의사는 이제 그 문무를 겸비했기 때문에 교육, 계몽운동, 먼저 이제 그 이런 이제 그 애국,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설립해 이런 이제 운동부터 하게 됩니다. 의사님의 그 어록 중에, 안중근에서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무원려 난성대업. 사람이 원려 멀리 생각하지 못하면 난성대업, 큰 업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그 의사의 어록이 있는데, 실제 의사는 이제 그 공부 멀리 생각하면 이게 큰 일을 이루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그 상당히 애국 계몽운동, 교육운동에 이제 그 투사를 했습니다. 투신합니다. 실제 이제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죠. 을사늑약. 이때 이제 그 의사는 이제 그 중국 상해로 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상해로 가서 구국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큰 지금 이게 그 당시에 그 다음에 1906년에 아버지가 별세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 이제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상해에서 우리 조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본격 교육운동에 뛰어들어서 평안남도 이제 진남포,
평남 진남포로 이제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하죠. 바로 이제 그 삼흥 학교, 흥하다 할 때 삼흥 학교하고 이제 그 돈의 학교, 이런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해서 교육 계몽 운동도 전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경제 실력을 길러야 되니까 석탄을 채굴해서 판매하는 삼합의라는 이제 광산회사도 설립해서 산업진흥에도 매진하고요. 상당히 그 처음에는 사업이나 또는 이제 그 학교를 설립한 이런 이제 그 교육 계몽 운동을 펴니다. 그런데 이후에 1910년 뭐 합방 전이지만 그러게 을사늑약 후에 바로 이제 그 해이금 밀사, 그러면서 이게 고종도 퇴위하고, 그리고 이제 군대도 해산이 되죠. 이러면서 이게 조국의 운명이 풍정등화가 되죠. 이래서 이게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의병, 무장, 독립투쟁으로 큰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 의병 활동, 바로 이제 그 무장 투쟁에 대해서, 의병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요, 이런 데 그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런 데 의록을 남겼어요. 임적 선진 위장 의무라. 적을 만났을 때 선진, 제일 먼저 선봉에 서는 것이 위장, 장수된 자로서 의무다. 항상 안중근 의사는 가장 먼저, 우리 옛날에 백선엽 장군 내가 제일 앞에 서서 권총 들고 싸우듯이 안중근 의사가 바로 그런 거죠. 적을 만났을 때는 선진, 선봉에 서는 것이 장수된 자의 의무다. 이런 그 사명감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합니다. 어디 사느냐? 주로 이제 그 러시아 연해주죠. 러시아 연해주로 이제 그 의사는 망명을 갑니다. 이런 이제 그때 연해주에서 우리 그 최재형, 이분이 상당히 요즘 독립운동가로 재평가되고 있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연해주에서 우리 한인사의 지도적 인물이고요. 상당히 그 재산도 많이 거부입니다. 독립운동을 많이 지원했죠. 나중에 비참하게 살해됨으로써 순국하는데, 이 최재형, 이분이 그 지원을 받아서 의병 부대를 조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뮤지컬 영웅이라고 있죠. 안중근 의사의 그 작품 뮤지컬 영웅에 보면 이제 그 자작나무에서 손가락을 자르면서 그 단지 동맹 이런 게 노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의병 활동부터 그 뮤지컬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유명한, 안타깝게 아마 이제 안중근 의사가 연해주에서 이제 1908년이죠. 8년에 그 국내 진공작전을 펼쳐가지고 상당히 그 처음에는 이게 국내로 의병 활동에서 이게 그 일본군을 상당히 사살하면서 상당히 이게 전과를 올립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국내 진공해가지고 이때도 이게 성과를 올려서 일본군을 생포를 합니다.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일본군을 이게 사살해야만, 그래야만 이게 그 우리 그 위치도 발각이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안중근 의사는 정말 이게 망국공법, 국제법이죠. 국제법도 이게 워낙 박식하고 또 워낙 인도주의에 철저했기 때문에 이 일본군 포로를 석방하는, 이거는 이게 제가 전무후무한 우리 독립운동 의병 역사의 일본군 포로, 뭐 지금이야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포로라든지 다 이게 뭐 제네바 협약도 있고 헤이그 협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는 이게 그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게 일본군을 생포했는데 풀어줘버리는, 이래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로 이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몽상가 아니냐, 이런 게 비판도 많이 받고, 실제 이제 그 여러 사람이 그렇게 그 동료들이 떠났습니다. 안중근에서 같이 일할 수 없다. 어떻게 일본군을 풀어주느냐. 이래가 독립군들이 갈등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는 이게 바로 우리 국제법이고 이게 바로 휴머니스트 아니냐. 이런 이게
사로잡힌 적병이라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돌려보낸다. 이게 바로 파괴주의 아니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평가하면 엄청나게 결단이고 대단한 평가지만 당시는 이제 독립군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이제 다른 의병 부대원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이 포로가 보내주니까 풀어주니까 위치가 적발돼서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대피했으니 진짜 이게 안타까운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1909년 우리 병합전이죠. 이또 사설 전에 1909년 그 유명한 의병 제기를 하자 이러면서 이게 11명이 안중근 의사와 11명이 왼손 내체 손가락 관절을 자른 거죠. 이게 바로 단지동맹입니다.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동맹을 맺어서 이제 혈서로 대한독립 이걸 이게 쓴 단지동맹 이걸 맺고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이런 이제 명세를 하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뮤지컬 영웅의 노는 이런 이제 첫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이제 이토 히로부미 이등 방문을 처단하는 이런 이제 돼서 보면요. 이때도 이제 안중근 의사는 뭐라고 이게 결심하느냐면 장부 수사 심여철 의사 임기 임위 기사운 아주 이게 유명한 또 어록입니다. 대장부 장부는 수 비록 사 죽을지라도 심 마음은 여철 철과 같이 쇠와 같이 단단하고 의사는 임위 위험에 임해서라도 위태로움에 이를지라도 기운 그 기상은 사운 구름같이 드높다. 이것도 이게 유명 어록이죠. 장부는 비록 죽을지라도 그 마음은 쇠와 같이 단단하고 의사는 위태로움에 처할지라도 그 기상은 구름처럼 드높다. 이런 이제 어록입니다. 실제 이토 히로부미 이분은 이제 우리 일본에서는 이제 상당히 높이 평가받는 우리 요시다 쇼인 그게 문화생 아닙니까? 일본의 유명한 사무라이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막내죠. 막내. 이토는 이제 한국 침략의 원흉이죠. 동양 평화의 파괴자. 이게 바로 이토입니다. 우리로 볼 때는 이게 철천지 민족의 완전히 원수죠. 근데 일본에서는요, 이토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히로시마 이런 쪽으로 이게 보면 상당히 메이지 유신을 이끈 그때 막부를 토벌하고 메이지 유신을 이끈 우리 유명한 샤초 동맹 히로시마 사스마 하고 이제 조슈 지방이죠. 그 당시는 히로시마는 이게 조슈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에 사스마 원래는 이게 사스마하고 조슈가 원수인데 이걸 하나로 연결시키기가 만든 게 그게 사카모토 료마 아닙니까? 사카모토 료마. 그리고 이제 동맹을 맺어서 완전히 막부를 토벌하고 천황제를 확립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메이지 유신을 이끈 일본의 영웅입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그리고 초대 총리 대신도 하고 우리 초대 통감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통감 정치. 그래서 한때 일본의 천행권의 초상이 이게 바로 이제 이토죠. 이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 이분은 이게 독립군 참모 중장이에요. 군인입니다. 일개 테러범이 아니에요. 대한의군 참모 중장. 우리 대한의 군대 정식 군대 참모 중장 군인입니다. 군인은 전쟁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뒤에서 암살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결국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를 살려줄 수는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제 1909년이죠. 11.6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의 흉탄 서가한 것도 이게 11.6인데요. 10월 26일 바로 이제 하얼빈으로 가는 거죠. 하얼빈. 그때 얼마나 경비가 사무했습니까? 그래도 이제
의사는 이게 그 경비망을 뚫고 그대로 이제 하얼빈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오전 9시에 특별 열차가 여기 하얼빈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이때 의사가 가진 게 권총, 브라우닝 권총이라죠. 권총으로 그대로 이게 그 6발을 원하는 대로 이또를 이게 명중시키려면 심장이면 심장, 머리면 머리, 원하는 대로 이게 이또한데 3발 그대로 이게 적사식입니다. 정말 이게 뛰어난 사격술이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이또가 또 위장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제국의 심장을 향해서 총알을 그대로 이게 날린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사사로운 이런 게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러시아 군인들, 이게 국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말이 아니고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코레아 우라,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3번을 외치는 겁니다. 나중에 안중근 의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또를 죽인 것은 한국 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일본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은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됐다. 나를 이렇게 포로로 예우해라. 포로는요. 포로는 이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포로는 그대로 이게 그냥 나중에 포로 교환을 하거나 이렇게 예우를 해주되는 거죠. 아니 안중근 의사도 포로로 잡은 이게 일본군을 풀어줬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이게 포로로 잡은 일본군을 석방시켜 줬잖아요. 이게 국제법인데, 근데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포로로 이게 취급해서 풀어주지 않고 일개 테러리스트로 그대로 이게 살인범으로 재판에서 처형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안 맞는 거죠. 안중근 의사가 포로를 풀어준 거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의사를 테러범으로 이게 그 살인범으로 처형한 건 이게 전혀 일본은 국제법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데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실제 그 재판도요. 재판 이게 10월 26일 했는데 그 다음에 3월달에 이제 그 형장 이슬로 사라지니까 11월, 12월, 1, 2월 재판도 이게 한 4, 5개월도 안 되는 거 처형까지. 야, 살인범의 처형이 5개월도 안 되는 이런 게 일본은 초고속 말도 안 되는 게 졸속 재판으로 형장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방송에서도 책에서도 이게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이게 그 당시에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였죠. 우리 카스라 테프트 밀락 있잖아요. 카스라 테프트 일본의 그 게테랑 카스라 일본은 이제 그 수상하고 그다음에 테프트 미국에 밀락을 맺잖아요. 야, 일본은 이제 조선을 먹고 우리 미국은 필리핀을 먹는다. 이게 밀락 아닙니까? 카스라 테프트 밀락. 근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을 방문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근데 필리핀의 군인이 미국 대통령을 쏴주겠다. 이게 암살범입니까? 이거는 저는 정당한 전쟁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필리핀하고 미국이 적국이에요. 그러면 이게 군인이 적국을 대장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쏴 죽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전쟁법입니다. 근데 일본은 그렇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암살범 취급이지 포로 취급을 안 했다. 이걸 이게 일본은 답해라. 이렇게 제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할빈, 의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의 할빈역의 총성은 정당한 전쟁이다. 정당한 교전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할빈 대첩이다. 우리 기주 대첩, 살수 대첩, 뭐 한산도 대첩 이렇게 대첩이라고 쓰잖아요. 전쟁이 꼭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해야 됩니까? 한 명이 일당 10만으로도 전쟁하는 거예요. 저는 안중근 의사가 일당 거의 뭐 10만, 100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또 일본하고 이게 전쟁을 한 이런 대첩입니다. 따라서는 할빈 대첩이다. 할빈 대첩. 우리나라 뭐 3대 대첩 하면서 이게 살수 대첩, 기주 대첩, 뭐 한산 대첩 이런 거 쭉 하는데 그보다 저는 이게 그 할빈 대첩 이렇게 용어가
항상 그 용어가 중요하다. 역사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그 이름을 바로잡아야 돼요. 우리 공자님도 이게 모든 정치는 이름을 바로잡는 데 시작돼야 된다. 정자, 정야, 이게 정명, 이름을 바로잡는 거예요. 저는 하얼빈 의교도 전쟁이기 때문에 정당한 교전으로 하얼빈 대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실제 그 하얼빈 대첩에 대해서 영국의 더 그래픽지, 영국의 그 보도를 한 토막 소개하면요. 영국의 그 언론 보도입니다. 뭐라고 했냐? 영국에서 세기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었다. 즉 역사적인 세기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었다. 그는 영웅의 월계관을 거무쥔 채 자랑스레 법정을 떠났다. 그의 입을 통해 이 또는 한낱 파렴치한 독재자로 전락했다. 야, 이것도 이게 엄청난 평가죠. 왜냐하면 이게 그 일본이 우리나라 먹을 때 미국하고는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영일 동맹을 1차, 2차 계속 영일 동맹을 맺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국은 일본의 동맹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더 그래픽지 이는 이제 뭐냐면 이 세계 유명한 세계적인 재판의 승리자는 안중근이다. 안중근 의사는 영웅의 월계관을 거머쥔 채 자랑스레 법정을 떠났고 이 또는 한낱 파렴치의 독재자로 전락했다. 이런 이제 그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보면 안중근 의사가 항소를 안 해요. 항소를 했으면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항소하면 이게 시간이 조금 더 그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본인이 완성을 못한 그 동양평화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이게 위대한 이게 그 철학서입니다. 동양평화론. 그것도 이게 완성을 못하고 형장 이슬로 사라지는데 조금만 이게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 완성했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이게 안타깝습니다. 근데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어머니 우리 조 마리아 여사, 조 마리아 어머니가 이제 그 편지나 수의를 직접 이게 그 수의를 전해주죠. 어머니가 이제 그 수의를 지으면서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인, 역시 그 아들의 그 어머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너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로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너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너가 나라를 위해 이런 적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희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런 데에 글깁니다. 항소를 하는 것은 일본한테 목숨을 구원하는 게 아니냐. 대의에 구차하게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그게 바로 나라를 위한 충이 아니냐. 이런 이제 어머니의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지어진 수의를 입고 결국은 이제 그 형장에 이슬로 이제 그 사라지는 이런 이제 그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그 뭐 우리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아마 3월 14일이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사형 선고 이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걸 좀 더 되새겨보는 이게 그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그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안중근 의사는요, 교도소에서도 상당히 일본인까지
감화를 시킨 거예요. 우리 그때 교도소의 여순 감옥, 그때 간수 중에 일본인 치바 도시바, 일본인이 있었거든요. 간수니까 치바 도시바, 이분도 이게 안중근 의사의 인품에 감화돼 가지고 지금도 이게 안중근 의사 영정을 모시고 제사 때마다 이게 절을 올리는, 이런 게 일본인도 감화시킨 정말 이게 인류의 양심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고매한 인격, 말과 행동이 일치된 이런 고매한 인품은요, 감옥이나 또 이게 법정에서 광채를 발하고 오히려 이게 판사도 검사도 그다음에 간수까지도 감화시킨 정말 이게 인류의 양심입니다. 그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일본이 그 간수하게 써준 글 있잖아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말이 진짜 참 군인의 저는 가장 중요하다 봐요. 위국 헌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말은 이게 모든 군인이 정말 이게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될 이런 이게 글귀 구절이 아닌가. 이게 바로 안중근 의사가 직접 써준 이런 이제 그 글귀입니다. 보통 이게 그 우리가 이또라든지 보통은 이제 그 보면 이게 보통은 한 나라에서 영웅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그 역적이죠.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가 전쟁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이순신이 영웅이면 일본에서는 이게 이순신이 가장 큰 역적입니다.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되니까. 그럼에도 이게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일본에서조차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아요. 일본에 아까 간수도 이야기했지만 진짜 이게 일본에서도 안중근 의사를 평가하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중국이나 러시아 말할 것도 없고요. 결국 이제 안중근 의사는 전 세계 반제국주의 세력의 영웅이 된 이런 분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실제 그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실 때요. 돌아가실 때 이제 그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겨요. 이렇게 남깁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할빈 공원 옆에 묻었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반장해다오. 옮겨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서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게 안중근 의사의 유언입니다. 내가 이게 죽으면 뼈는 일단 이게 뭐 교도소에서 사형집행하니까. 근데 이걸 할빈 공원 옆에 묻었다가 우리 나라가 독립이 되면 다시 이게 고국으로 옮기다. 그러면 내가 이게 천국에서 대한독립이 됐다는 소리가 들려오면 춤추면서 만세를 부를 것이다. 이 얼마나 이게 눈물겨운 이런 이게 유언입니까? 실제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평가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그 정말 이게 대단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 평가를 뒤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제 그 양계초, 우리 중국의 노신 양계초 이런 분들이 유명한 우리 중국의 그 선각자들이죠. 양계초 이분에게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느냐? 유혈 오보 대사건 광소 일성 산월고. 유혈 오보 대사건 5걸음이죠. 오보 5걸음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는 유혈, 5걸음 앞 격살은 대사건이고, 광소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일성 웃음소리가 산월고 산 위에 달과 같이 높구나. 아주 이게 극찬입니다. 5걸음 앞에서 이또를 쏴주기 대격살 대사건이고, 그때 안중근 의사가 미친 듯한 웃음소리가 산 위에 있는 달과 같이 높구나. 이렇게 극찬을 한 이게 바로 이제 중국의 양계초. 그래서 이제 아주 제일 의협이다. 우리 아시아에서 제일 뛰어난 의협이다. 아주 제일 의협.
아시아의 최측하는 의협 이렇게 평가한 이분이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실제 그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장면이 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데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가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읽던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 이걸 보면 뭐 옛날에 좌파지만 체게바라 우리 그 남미의 유명한 혁명가죠. 체게바라 이자도 볼리비아에서 이제 죽을 때 끝까지 이게 그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이런 데 일화가 있는데 안중근 의사가 그런 것들 정말 이게 문무를 겸전한 5분만 시간을 달라 책을 다 읽지 못해 5분 뒤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 5분을 달라. 그래서 안중근 의사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1일 부독서면 하루라도 1일 부독서 하루라도 이 책을 읽지 않으면 구중 입속에 생형극 이게 바로 가시죠. 형극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바로 1일 부독서면 구중 생형극이다. 저도 뭐 이게 독서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이 안중근 의사에 비하면 정말 이게 부끄럽죠. 어떻게 사형 직전에 5분만 시간을 달라 읽던 책을 읽고 내 사형 당하겠다. 이거는 이게 보통 사람의 경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독실한 뭐 천주교 신자고 어떻게 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런 분이 보통 사람 같으면 죽기 전에 바들바들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 실제 그 뮤지컬 영웅의 마지막 장면 노래도 내가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이런 게 마지막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머지 책을 읽고 간수에게 고맙다 이런 이게 말을 하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진 역시 이게 보통 사람의 경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유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 책을 옛날에 안중근 의사 제가 백인의 인물로 본 우리 역사 책도 쓰고 여러 번 이게 그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또 이게 방송 녹화 강의를 위해서 이제 그 최근에 어떤 소식이 있나 이걸 이게 쭉 검색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아직 어떻게든 이게 유해를 이게 발굴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효창공원이 있죠? 백범기념관 효창공원에 안중근 의사 무덤이 빈 무덤으로 있거든요. 안중근 의사가 어떻게든 이게 찾아서 고국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독립된 대한민국이 의사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이게 예의다 최소한의 추모다 이렇게 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발굴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마지막 희망적인 게 그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려순 감옥의 그 공동묘지였던 둥산포 중국의 그 둥산포라고 있잖아요. 둥산포 여순 감옥에 그 죽은 사람들이 몇십 명 묻어 있는 이런 이 그 공동묘지 둥산포가 가능성이 좀 있는 걸로 이렇게 계속 언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몇십 년에게 계속 유해 발굴을 앞장서온 그 중국의 그 하얼빈대 공대 교수 중에 김월배 교수님, 이분이 세미나나 논문을 쭉 보니까 상당히 그 옛날에 세 군데가 여순 감옥 근처에 했는데 두 개는 아무리 파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 희박하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이게 남아있는 게 둥산포다. 둥산포. 옛날에 이제 그 위안바오 산하고요. 사오바오 타이산 이런 데 두 군데를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도 이게 유해가 안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그 마지막 후보지로 이제 둥산포 이게 아마 당시에 이제 여순 감옥에 있던 이런 데 여러분들이 그 유골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그 희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저는 반드시 이게 찾아야 됩니다. 우리 국권이 회복됐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내가 죽음에게 뼈를 하얼빈 공원에 있다가 국권이 회복되면 너를 이렇게 조국으로
반장 옮겨서 묻어다오. 그래서 이게 본인이 춤추면서 이게 만세를 부르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관에게 얼마나 저는 노력했는지, 물론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렇게 많이 찾았겠죠. 그래도 이게 못 찾았지만 저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어떻게든 우리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저는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런 분들을 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게 나라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아무도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보상 중에도 제일 이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군인들을 제일 많이 보상하고 예우를 해야 된다. 아니 세월호 어떻게 보면 이게 수학여행 사건입니다. 그런데 1인당 10억 이상 보상하면서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사람은 1억도 안 된다. 군대 군견보다 더 값어치가 안 된다. 이래서 이게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6.25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의병이든 아니면 이게 베트남전이든 정말 이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런 분들을 최고로 예우해야 된다. 세월호든 이태원이든 이런 이게 참사도 물론 이게 뭐 국가가 사회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제대지만 저는 이게 나라 위에 바친 순국선열들 최고로 이게 예우해야 된다. 실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안중근 의사 유인을 찾아서 우리 조국으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곡하게 말씀드리고요. 옛날에 노래 한 곡, 옛날에 아마 이게 일제시대 동북 만주에서 주로 이제 소학교에서 중국인이 작사 작곡해서 불린 안중근을 추모하며 이런 이제 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동북 만주에서는 아주 널리 불린 아마 중국인이 작사 작곡한 것 같아요. 왜? 안중근에게 중국인 우리나라 다 일본인까지도 존경했기 때문에 안중근을 추모하며 이런 이제 노래입니다. 진실로 공경할 만하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자신도 용감히 죽었다. 마음속으로 비로소 나라의 한을 풀었다. 역사 속에 충의 혼을 우러르지 않을 자가 없었다. 누가 그의 뒤를 따르라. 누가 그의 뒤를 따르라. 이런 이제 노래입니다. 야, 중국인이 작사 작곡해서 중국에서도 상당히 널리 불린 이런 이제 노래입니다. 누가 그의 뒤를 따르라. 누가 그의 뒤를 따르라. 이런 이제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게 같이 공부하는 이런 이제 자리지만 실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의 뒤를 따르는 우리 후손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안중근 의사의 뒤를 따르는 이런 분이 많이 나올 때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고 강해지는 이런 이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